이 영상에서는 아리랑틀 신버전, 아리랑틀 2024 버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디세이 국어논술 클리닉 카페를 방문하여 아리랑틀 정보 게시판에서 아리랑틀 2024 버전을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받은 아리랑틀을 실행하시면 맨 먼저 위에 있는 아리랑틀 2024 HWT를 확인하시고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스타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랑틀 스타일은 모두 23개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해설 밑글 청색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의 순서가 다르거나 다른 스타일이 끼어 있으면 이것은 아리랑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판에서 F7을 눌러서 편집 용지가 나오면 용지 종류가 A4 국배판 210/297임을 확인하시고 다음에 용지 여백도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쪽 10, 머리말 15, 안쪽과 바깥쪽 좌우 모두 20입니다. 그리고 꼬리말 15, 아래쪽이 15mm입니다. 입력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파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보시면 파일 형식이 HWP로 되어 있습니다. HWT에 자료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HWT를 HWP로 변경하신 후에 파일 이름을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하시고 원하는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연습용 1이라고 파일 이름을 정하고 저장을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N 위에 아까는 HWT였는데 이제는 연습용 1 HWP라고 파일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한글 문서에 자료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고전 소설 부분 18번부터 21번 문제를 메모장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 옮긴 내용을 원문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 표시를 하는 것은 여기에 강조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처음에 대괄호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 대괄호를 넣은 것은 원문에 A라고 하는 이런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A라고 하는 부호가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 밑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이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하고 측량하리오. 여기까지 밑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까지 밑줄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도 기역이라는 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국변까지 밑줄을 넣는다는 뜻이겠죠. 원문에 철마산이 강조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마산을 미리 찾아서 나중에 강조할 수 있도록 미리 철마산에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여기까지 온점까지 밑줄을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 다시 시가 있습니다. 위로 하라까지 밑줄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표시해 두고요. 여기에 깨진 이 표시는 꺽쇠로 바꿔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대략 정리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18번 문제, 20번 문제. 여기 이 표시는 자판에서 Shift 플러스 물결 표시로 바꿔줍니다. 보기는 잠시 밑으로 내려놓고요. 이 표시는 특수부호니까 일단 그대로 두고 나중에 아리랑틀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리랑틀로 옮긴 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이것을 아리랑틀로 옮겨서 방금 복사한 부분 전체를 블록으로 잡아서 오른쪽에 있는 선택지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원문을 보면서 각 부분에 아리랑틀 해당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시글은 산문이기 때문에 블록을 잡은 후에 오른쪽에서 박스 안산문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다음에 발문 부분은 모두 문제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에서 문제 사이를 누르면 해당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1차 정리가 됐네요.
제시글로 다시 와서 띄어쓰기, 단락, 부호, 밑줄, 오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대괄호, 그리고 여기 대괄호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에 A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우리 아리랑틀에서는 이 부분을 묶임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입력하기 위해서 아리랑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 묶임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묶임표를 붙일 때는 반드시 왼쪽에 붙인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에 커서를 가져가면 작은 점선 사각형이 나타납니다. 이때 클릭해서 선택한 후에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V로 붙입니다. 다시 이것을 선택한 후에 쭉 올려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보지 못하였다. 여기까지니까 이 부분 한가운데 커서를 놓고 커서가 깜빡일 때 F5를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판에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쭉 중간 정도, A가 중간 정도 올 때까지 맞추고 쭉 다시 내려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묶임표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여기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의 대괄호,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의 대괄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묶음끌 부분을 확인해보면 메모장에서 미리 표시해두던 강조해야 될 단어가 두 군데 있네요. 이 부분을 블록으로 잡은 후에 강조글씨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A 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측량하리오까지 선택해서 밑줄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밑줄에 노란색이 들어가는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다음, 중략 부분 의줄거리. 이 부분은 어휘 줄거리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등에서 대사가 끝나고 다음 줄에 하고, 하니, 함으로, 하였으나 등의 하다형은 앞 대사와 같은 단락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현재 들여쓰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블록으로 잡아서 자판에서 Alt-T를 누른 다음에 첫 줄을 보통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블록으로 잡아서 Alt-T를 눌러서 보통으로 변경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예의하고 앞에 커서를 놓고 자판에서 Ctrl F5를 누르면 앞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를 모두 내어 쓰기로 바꿨고 마지막에 이곳 출처를 입력하는 방법은 붙임표, 한 칸 띄고 작가명, 작자나 시인명, 그 다음에 쉼표, 한 칸 띄고 꺽쇠 안에 작품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제식을 입력을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 부분을 확인합니다. 메모장에서 가져올 때 전체를 블록으로 잡고 선택지 스타일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선택지 스타일이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발문 부분과 띄어쓰기, 맞춤법 등 기타 특수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1번 문제는 이상이 없고요. 2번 문제에 보면 아는이라고 하는 부정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블록으로 잡고 자판에서 Ctrl U를 입력해서 아는의 밑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역시 아는에 Ctrl U 해서 밑줄을 입력합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보기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기를 입력하기 위해서 아리랑틀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여기에 미리 만들어 놓은 보기 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복사하실 때 여기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블록을 잡아서 복사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사한 후에 위로 다시 올라와서 적당한 위치에 놓고 붙여 넣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보기에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블록으로 잡은 후에 오른쪽 스타일 영역을 보시면 보기 들여쓰기, 그 다음에 보기 내어쓰기 두 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보기 들여쓰기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보기 들여쓰기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커서를 놓고 적당하게 올라가서 삭제를 하시면 보기가 완성됩니다. 이제는 정답 및 해설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 2개의 교사용 정답을 복사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료의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는 첫 번째 것을 복사해서 붙이시고 2번째 문제, 2번 문제부터는 2번째 것을 복사해서 계속 반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복사하기 위해서 5가지를 블록으로 잡아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지 5번 바로 아래에 복사해 붙입니다. 다음 2번째 문제부터는 여기 2번째 부분을 복사합니다. 바로 옆에 2번째 문제부터는 이것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앞으로는 계속 이 2번째 것만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이렇게 갖다 붙이신 후에 이제는 메모지에 입력해 놓은 정답 해설 부분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전체 블록으로 잡은 후에 복사해서 마지막 문제 끝 부분쯤에 갖다 붙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블록으로 잡은 후에 이곳은 교사용 정답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1번 해설을 복사해서 1번 아래에 갖다 붙이고 이제 1번 문제부터 확인합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정답이 2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모두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이라는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져다 붙입니다.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간혹 어떤 문제들은 이런 문제 유형이나 출제 유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없는 경우는 해를 살려두지만 문제 유형이 있는 문제들은 해를 반드시 삭제하시고 삭제한 그 자리에 해설 부분을 가져다 붙이고 다음에 오답 피하기 5부분을 모두 복사해 붙입니다. 2번 문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정답은 1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 삭제하고 다음에 문제 유형, 작품의 내용 이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 갖다 붙이고 정답 해설 부분 복사해서 이 해를 삭제한다고 그랬죠? 이제 오답 피하기 복사해서 가져다 붙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3번과 4번 해설을 가져다 붙입니다. 다음은 지문 연구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지문 연구 양식이 몇 개 있습니다. 적절한 양식을 찾아서 복사한 후에 그 자료의 끝 마지막 부분에 가져다 붙입니다. 다음에 메모장에 미리 입력해 놓은 지문 해설 부분을 그 아래 붙여 놓습니다. 지문 연구를 입력하는 데에는 3개의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스타일을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해당 부분을 눌러보시면 오른쪽 스타일 영역에 적용할 스타일 표시됩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면 지문 연구 내어쓰기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해설과 주제이기 때문에 지문 연구 들여쓰기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블록으로 잡은 후에 지문 연구 내어쓰기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제시글에 가, 나가 없기 때문에 가를 삭제하고 작자, 다음에 작품명을 입력합니다. 감상이 아니고 해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설로 바꾸고 해설 부분을 잘라서 여기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주제를 잘라서 이곳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구성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문 연구 입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아리랑틀 원문을 모두 제거합니다. 다음은 아래 한글에서 F8을 눌러서 맞춤법 검사를 시작합니다. 반드시 입력 작업을 끝내고 아리랑틀 원문을 제거한 후에는 맞춤법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법 검사가 끝나면 학생용 정답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학생용 정답을 입력할 때 여기 답에서부터 해설 끝까지를 블록으로 잡아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작은 숫자를 클릭하면 아래
학생용 정답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1번 위치에 놓고 붙입니다. 다음에 위쪽 왼편에 주석이 나타나는데 주석을 클릭하면 2번 문제 교사용 정답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문제 역시 이 답에서부터 끝까지 복사하신 후에 작은 숫자를 클릭하면 학생용 정답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맨 위 주석을 누르면 자동으로 3번 문제로 이동해서 작은 숫자 3을 누르면 다시 학생용 정답으로 내려가고 주석을 눌러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해설을 복사한 후에 4를 눌러 학생용 정답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학생용 정답을 입력한 후에 맨 위로 올라가서 자료 제목을 입력합니다. 붉은색으로 이곳에 작품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운데를 클릭하면 붉은색이 사라집니다. 이 자리에 작품과 작가명을 입력합니다. 먼저 작품명을 입력하고 괄호 안에 작자명을 입력합니다. 자료 제목을 입력했으면 이 부분을 복사해서 맨 아래에 있는 학생용 정답 자리에 복사하여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목 부분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용 정답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리랑 틀에서 교사용 정답은 5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째 줄 마지막 부분부터 블록을 잡은 다음에 자판에서 물결 무늬를 입력해서 5줄을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합니다. 물결 무늬를 넣는 것은 해설이 학생용 정답에 더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사용 정답에는 5줄만 표시하지만 아래에 있는 학생용 정답에는 전체 해설을 모두를 입력해야 합니다. 해설이 짧아서 5줄이 되지 않더라도 가령 3줄뿐이라도 반드시 5줄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줄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아리랑 틀의 기본 약속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의 교사용 정답과 지문 연구와의 간격은 바탕글 스타일로 여기 바탕글을 눌러주면 커서가 이동하죠. 바탕글 스타일로 3줄입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지문 연구 마지막 줄과 학생용 정답의 간격도 마찬가지로 바탕글 스타일로 3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아리랑 틀 입력 방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입력하는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 형식, 그리고 선생님들이 입력하실 때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